안녕하세요 여러분. 출산을 교육하고 여러분의 순산을 돕는 둘라 로지아입니다. 저는 요즘 컨디션이 쭉 바닥을 치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연주의 출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입니다. 어제 제가 통화했던 산모분은 이제 33주예요. 근데 이분이 켈로이드가 있대요. 켈로이드가 뭐냐면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는데 일종의 피부 종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수술 자국 부위가 점점 옆으로 이제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본인은 제왕절개를 하면 남들처럼 회복이 안 될 거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왕절개가 싫고 좀 두려운 마음이 큰데, 제왕을 하든 자연주의 출산을 하든 분만을 하든 임신을 했으면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각자의 맥락에서 굉장히 크거든요. 자연주의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자연주의 출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제왕절개를 선택하신 분들은 또 제왕절개 후에 뭐 회복을 잘할 수 있을까? 또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은 내가 끝까지 자연분만 하고 제왕절개를 안 하고 싶은데 유도하다가 괜히 힘 빼고 수술하지 않을까, 뭐 이런 갖가지 그런 두려움이 큰데, 어떤 출산을 하시건 이 두려움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출산은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준비는 할 수 있지만 계획은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출산 그 계획서라는 걸 써요.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그런 걸 썼는데 의사에게 이런 걸 요구해요. 뭐 회원부 절개를 최소화해 주세요, 방은 어둡게 해주세요, 아이와 뭐 1시간 이상 같이 있게 해주세요, 뭐 기타 등등을 쓰지만,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응급 상황으로 제왕절개를 하면 이게 다 무산이 되는 거죠. 또 진행을 하다가 촉진제를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급속분만이 진행이 되면서 자궁 수축이 잘 안 돼서 출혈이 많아지면 자궁 수축제를 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혈이나 뭐 그런 걸 해야 될 수도 있고, 정말 갖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이 갖가지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꼭 준비해야 되실 첫 번째 건 뭐냐면요, 심리 상태예요. 정서적인 거.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출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출산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거. 켈로이드가 있건 아니면 뭐 내가 약물에 알러지가 있건 어떤 이유에서건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자연주의 출산하면 내가 그 진통을 무통 없이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또 진행을 해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잘 될 수도 있죠. 잘 돼요, 보통은. 왜냐면 둘라도 있고 또 옆에 조산사 선생님도 있을 거고, 어떤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그건 틀리니까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예를 들어 내가 제왕절개가 두렵다든지 아니면 진통을 잘 견딜 수 있을까가 두렵다든지 하면 그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 마음은 살포시 이렇게 내려놓고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출산의 장면들, 1년의 장면들이 있을 거잖아요. 가진통이 왔고, 그리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에너지, 그런 것들을 몸으로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출산 준비를 할 때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이완과 호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좀 기침이 오래 가거나 감기가 오래 가도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출산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임신 중기에 배뭉침이나 가진통이 조금만 있어도 이게 가진통인지 배뭉침인지 조상기인지 이런 것도만 헷갈리고, 이게 정상인가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출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헷갈리는데, 근데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내 포커스를 이렇게 옮겨가세요. 이 두려움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출산에 포커스를 계속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첫 번째는 출산 공부예요. 출산 공부만 잘 돼도 이 산모가 병원이나 조산사, 집 어느 곳에서 출산을 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근데 이 출산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지, 막 여기저기 맘카페에서 보신 걸로 출산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출산책을 좀 보시고, 그리고 일반 병원 시스템을 알고 내가 다니는 병원과 내가 원하는 출산이 어떤 갭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나는 무통을 어떻게 맞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도 해보시면 좋겠죠. 무통이 무조건 나의 구세주야 이런 것보다도
무통을 안 맞고 내가 감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공부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진통이라는 게 어떤 단계를 통해서 오길래 사람들이 아프다 하고 왜 기차가 배 위를 지나간단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실제로 잘 나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왜 회자되지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가끔 제 유튜브를 보고 선생님 유튜브 영상이 정말 도움이 돼서 저 순산했어요 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블로그에 출산 후기 달아주듯이 긴 댓글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전부 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공부가 되면서 좀 더 정서적인 안정까지 가져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진통이 왔을 때 내가 태어나서 이걸 처음 겪어보고 처음 느껴보는 거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고,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 로지아 선생님이 말했던 그거구나 라고 딱 알았을 때 두려움이 반으로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정말 중요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물리적으로 출산을 잘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예요. 운동하고, 그래서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고, 또 골반을 이완시켜 놓고, 또 호흡 연습을 하고, 그리고 식단 관리를 잘해서 아기에게 영양소 균형이 맞게, 그리고 나 역시도 임신 후까지 산후 회복이 잘 되게끔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실 자연주의 출산뿐만 아니라 자연분만 제왕절개 모두 똑같은데요. 특히 자연주의 출산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역시 병원이에요. 보통 자연주의 출산을 하고 싶은데 나는 수정분만이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또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산모처럼, 선생님 제가 자연주의 출산을 하려는 이유는 아이들이 신생아실에 이렇게 쫙 있는 게 저는 그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대형 병원에서 하는 자연주의 출산은 어차피 신생아실에 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유럽이 아니니까요. 유럽은 신생아실이 별도로 없고 다 모자동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택이잖아요. 선택이고 신생아실에 몇 시간 있다가 모자동실이지 계속 모자동실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자동실이 완전히 가능하다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태어나서 내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 아기와 같이 있는지, 그런 모자동실인지, 신생아실을 왔다 갔다 하는 모자동실인지, 또 수정분만이 가능한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욕조만 있다고 다 수정분만이 가능하진 않아요. 제가 전에 있던 동탄제일병원 같은 경우는 욕조가 있으나 수정분만을 그렇게 막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연앤네이처 산부인과나 광명 GM이나 아니면 대전에 있는 대전 미즈제일 여성병원 같은 경우는 수정분만이 다 가능해요. 왜냐면 그들은 수정분만에 대한 경험이 많고 또 조산사 선생님이 있고 자연주의 출산을 제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자연주의 출산을 제대로 한다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모, 관장, 회음부 절개만 안 하는 게 아니라 1:1 케어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호사 한 명이 20명의 산모를 보고 이런 식이 아니고, 조산사 한 명이 이 산모가 출산할 때까지 쭉 케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의료진 전체가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어느 정도 공유가 되어 있고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출산이 진행되다가 소강 상태가 됐을 때 어느 정도 기다려주고 또 산모를 격려해주고, 이런 태도들이 기본적으로 달라요. 제가 추천드리는 자연주의 출산병원은 일단 연앤네이처 산부인과, 강명GM,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 미즈제일 병원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병원 중에 또 좋은 병원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일부 조산원에서도 욕조가 있고 거기서 욕조 예약을 하면 수중분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주의 출산을 준비하는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출산교실과 실방에서 또 만날게요. 로지아였습니다. 안녕.